후회 없는 퇴사를 위해서는 퇴사 전에 여러 방면으로 고려를 해야겠죠.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 스스로에게 했던 퇴사병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렇게 스스로 체크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퇴사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소리를 들어도 와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뿐 내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막연히 퇴사가 싫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싫고 이걸 해결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한 후에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. 수첩 등을 켜놓고 체크리스트에 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질문 시작합니다. 퇴사병 체크리스트 1. 이 회사만 싫은 것인가? 이 업계가 싫은 것인가? 만약에 이 회사만 싫은 거라면 간단히 해결돼요. 이직을 하면 답이 나오죠. 그러나 업계 자체가 박봉이거나 수직적 문화인 등 별로라면 이직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. 저 역시 업계 분위기가 너무 수직적이고 연봉은 높은 업계지만 일이 너무 많았어서 일하는 업계를 바꾸자고 생각했어요. 전직을 하든지 아니면 투잡을 하다 다른 일로 갈아타자고요. 또 현재 다니는 업계의 비전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비전까지 고려해서 업계가 싫은 건지 답이 안 보이는 건지 등등이요. 매출이 하락하는지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등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. 퇴사병 체크리스트 2. 사람이 힘든 것인가? 그 사람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봐야 하나? 그 사람을 보는 빈도가 어떻게 되나?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실무를 모르는 상사, 성격이 안 맞는 동료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. 사람이 안 맞는 경우 역시 회사나 팀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회사 사람들 중 정말 단 한 명도 나와 안 친하거나 즉 누구와도 내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본인 자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일 수 있어요. 아예 조직 생활이 안 맞는 거죠.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을 몇 번 봐야 하는지 빈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빈도를 줄이긴 어렵겠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또 혹시나 직급에 의한 괴롭힘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하겠네요. 10년 회사 생활을 하다 4년 부업부 퇴사한 재택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퇴사병 체크리스트 3. 일에 대해 고려해보기. 일 때문에 퇴사하고 싶은 거라면 일이 힘든 건지,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, 양이 많은 건지, 내가 하기 싫던 직종인 건지 생각해보는 게 좋은데요. 일이 싫은 것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을 거예요. 그 이유들 중 하나를 정해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, 어느 시점이 끝나면 그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건데요. 일을 4분면으로 나누면 쉬운데 많은 일, 쉬운데 적은 일, 어려운데 많은 일, 어려운데 적은 일 순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내 업무가 양만 많고 난이도가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신중히 고민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물경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업무가 쉽고 적다. 그러면 지루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. 그렇지만 내 업무가 어려운데 양도 많다. 이러면 사실 저는 경력 쌓는 면에선 1년은 버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물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요. 근데 이걸 내가 직급이 쌓이면서 내 상사들이 일을 덜 하는지 더 하는지 보이잖아요. 상사가 일에 치여서 더 바빠 보인다면 그걸로 제 미래 모습을 점칠 수 있겠죠. 난이도는 어렵지만 업무량이 적다면 이게 사실 일 배우기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. 새로운 자기개발도 해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런 회사가 많지 않죠. 퇴사병 체크리스트 4. 평소 업무 강도는 어떠한가? 스스로 휴식을 취할 통제권이 있는가? 야근과 주말 출근은 잦은가? 휴식 조절이 안 되는 회사라면 폐인되기 딱 좋죠. 그래도 어떨 때 확 바쁘고 어떨 땐 여유가 있는 정도라면 퇴사를 억눌러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또 원래 평소에 야근이 많은 회사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습관적으로 야근하는 분위기의 회사일 수 있기 때문이죠.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을 안 할 수는 없죠. 하지만 수당도 안 챙겨주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야근하라고 강요하는 회사는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다른 복지도 별로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업무 강도보단 회사 인프라와 상관이 있는 건데 사무실 환경은 어떠한가? 햇빛을 볼 수 있는가? 이것도 체크해보세요.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다니던 곳이 생각해보니까 다 창문이 없는 회사였거든요. 그 공장이 사무실 쪽이었어서요.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. 내가 축 처지는 게 내 탓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. 햇빛을 못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. 퇴사병 체크리스트 5. 출퇴근이 너무 힘든가? 그렇다면 똑같은 일로 재택근무를 한다면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나? 출퇴근에 버리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엔 퇴근은 녹초가 되어버리죠. 저의 경우는 서류 업무 관련 직종이었는데 재택근무로 바뀌면 할만하다 생각하긴 했어요. 그래도 업계 전반 분위기라는 게 있죠. 제 업계는 제조 쪽이라 거의 재택이 힘들었어요. 특히 재택 여부는 업종에 따라서도 갈리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제조팀이다. 그러면 절대 재택근무가 안 되겠죠. 하지만 문서 업무라면 프리랜서 등으로 가능할지도 모르죠. 그래서 재택으로 이 업무를 한다면 좀 나을 것 같다 싶다면 재택이 가능한 형태로 업종을 변경하는 시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퇴사병 체크리스트 6. 연봉이 너무 적은가?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나오는 주기는 어떤가? 연봉에 만족하지 않는 거라면 이 업계 자체가 박봉인지 고민해보는 거죠. 경력을 쌓아서 연봉이 높아진다는 보장만 있다면 저는 버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. 인센티브도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. 회사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, 인사팀, 특히 재정관리하는 팀이 퇴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니 잘 살펴보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월급이 밀렸다? 이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합니다. 퇴사병 체크리스트 7. 그냥 일하는 게 싫은 것인가? 아니면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것인가?
퇴사를 하고 싶은 유형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첫 번째는 회사가 싫다인 경우랑 다른 일이 하고 싶다 이렇게 부정형과 긍정형이 있다고 생각해요. 먼저 회사가 싫다 이런 분들 중에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근데 저는 이 일 말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쉽다로 끝나는 긍정형이라면 무조건 회사와 다른 일의 병행을 추천해요. 회사 일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병행하라는 거냐 이러실 수 있지만, 물론 이해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살기 싫다면 어떻게든 다른 시도를 해봐야 돼요. 왜냐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. 다른 누구도 못 해주기 때문에요. 그냥 눈 딱 감고 일주일만 나를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. 회사에 휩쓸리지 말고 친구들, 가족들, 소중한 사람들과 약속 한 번만 잡지 말아보시고 딱 그 한 주만 평소 하고 싶던 거를 병행해보세요. 나를 위해 일주일도 시간을 못 낸다? 그럼 슬프지만 변화 없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. 결론.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요. 한번 적어보시면 좀 더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저도 실제로 썼던 방법이고요. 한번 이 체크리스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입을 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,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뭔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래요. 그리고 수정 가능하면 개선을 하고,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이직 또는 전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사실 퇴사를 고려하시기 전에 앞으로 그만두면 당장 몇 개월까지 구직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가 이것도 계산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. 가장 좋은 건 직장 다니면서 다른 곳 면접보다 갈아타는 건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.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. 퇴사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. 너만 힘드냐?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다. 우리 회사 같은 회사가 어디냐? 이 정도면 네 스펙에 감사히 다녀야 된다. 등등. 그렇지만 내가 힘들면 힘든 거죠. 그분들은 제 상황을 모르니까요. 모쪼록 좋은 결정 하시기 바라고,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